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날 월요일이죠. 그 지기현 부장이 내란 재판에 준비 절차인데요. 준비 절차니까 이제 대통령이 원래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은 뭐 공소 기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요,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 재판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 하나만 골라봐라. 제한되게 물으면요. 저는 아무런 주저 없이 지기현 부장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뭐 또 더 지켜봐야 되지만 하여튼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하나만 꼽으라면 지기현 부장이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거,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일단 법리 분석을 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으면요, 헌재석에 탄핵 기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으면 탄핵 기각돼도 직무 복귀가 안 되잖아요. 교도소에 있는데 어떻게 직무를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나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각이 상당히 어렵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풀려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 기각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파 재판관들도 이제 힘을 얻어서 끝까지 버텨가 탄핵 기각돼도 대통령이 직무 수행 할 수가 있잖아요. 구속이 치료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준 거, 이거는 명백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분석하는 거는, 그러면 법적으로, 법리적으로도 지기현의 구속 취소 결정은요, 탄핵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법리적으로도.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데, 그걸 제가 세 가지로, 법적으로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가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지기현 부장이 적법 절차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기존에 관행적으로 오더라도 법에 안 맞으면 문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에 관행적으로 날짜 단위로 구속기한을 산정하더라도 법에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산정해서 공제해야 된다. 또는 공소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무이다. 또는 왜 21일, 10일, 10일 쪼개 서느냐. 그리고 신병을 왜 인치 절차를 안 거치느냐. 이런 데 하나하나 지기현 부장이 적법 절차를 강조했잖아요. 7쪽에 걸쳐 7페이지. 이거 보고 이제 헌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헌법재판소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적법 절차 다 거쳤나? 이런데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실제 헌재 재판도 송달부터 일괄 기일 지정, 그 다음에 증거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 이게 크게 문제되죠. 또는 이제 내란죄 처리하는 공소장 변경, 이런 게 도처의 절차적인 쟁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법 절차가 이렇게 중시되니까 헌재도 깜짝 놀라서 우리는 적법 절차 다 거치는가? 나중에 논란되면 어떡하는가?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지기현 부장이 적법 절차가 얼마나 절차적 정의, 이게 중요한가, 이걸 일깨워주면서 헌재 재판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첫째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가 헌재에 깜짝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증거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증거 능력의 문제, 두 번째로. 왜 그러냐면 지기현 부장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면 이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면요. 공처에서 만든 모든 게 서류가 불법 서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적인 증거가 위법 수집이면 그로부터 이게 파생되는 2차, 3차, 4차 전부 이게 그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 독수, 독과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린 과일은 독이 있다. 독수, 독과 이거를 이게 그 강조했거든요. 지기현 부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헌재도 엄청나게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에 증거도 이게 전부 증거 능력이 없는 수사기록은 이게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수사기록을 넘겨달라는 것부터가 원천 불법이고, 그러고 2020년에 형소법이 개정돼서 검사 작성의 조서는 원래 못 쓴다. 법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그 증거 능력에 있어서도 헌재가 엄청나게 부담을 안게 됐다. 지기현 부장이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그 불똥이 헌재까지 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증거 능력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걸 잘 분석 안 해요. 요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분석하는 평론가들이 거의 없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기현 부장이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이게 왜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결정된 영향을 주느냐? 중요한 게요. 바로 이제 이거 대통령의 헌법 수의지하고 연결됩니다. 헌법 수의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다. 또 재판을 거부한다. 이러면 이게 헌법 수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 판결입니다. 참 이게 황당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때 그 검찰 조사나 압수수색에 불응했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현직 대통령이 소추 특권이 있는데 굳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는 자체가 이게 코미디잖아, 넌센스잖아요.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뭐 재판까지 중단된다고 떠드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검찰 수사에 불응을 했잖아. 이걸 가지고 헌재가 어떻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뭐랬냐면, 박근혜 대통령 왜 수사에 불응하고 합니까? 대통령은 이게 그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도 불응하고 자꾸 이게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판결문을 써버렸잖아요. 황당한 판결문이죠. 대통령이 당연하게 소추특권 때문에 수사를 안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래 몰아갔잖아요. 이번에도요. 이번에도 이게 좌파들이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냥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가 없이 그대로 구속돼 있었으면요. 이번에도 이게 좌파들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계속 몰아갔을 겁니다. 좌파들이 공작하기 좋잖아. 예를 들어 대통령이 체포영장 가지고 왔는데 체포를 막았다. 막은 거 맞잖아요. 우리 김성훈 경호차장 어제 영장 기각됐지만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적법하게 영장 가져온 걸 체포를 막았다. 또 이렇게 대통령이 공처 수사를 하자는데 불응했잖아. 대통령이 오동훈 공수처 수사 안 했잖아. 불응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하자. 이것도 다 불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지기현 부장이 그냥 구속 취소 결정 안 했으면요. 뭐라고 몰아갔을 거냐, 좌파들이. 대통령은 모든 영장에도 불응하고 수사에도 불응하고 한마디로 대통령은 반성 없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됩니다. 이렇게 몰아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기현 부장이 딱 구속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이 수사를 불응한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동훈의 공수처, 이게 불법 수사가 되는 거예요. 오동훈의 공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 대통령이 거기에 불응하는 거는 우리에게 정당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오동훈 이놈이
이놈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서부의 이순영이 판사, 이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행동,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게 오히려 정당한 거 아닙니까?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가장 의미가 있다 봐요. 지견부장이 공천하는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을 구속 취소 석방했잖아.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의 수사 거부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게 엄청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대통령이 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수사를 거부하니까 이런 게 말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 그 구속을 취소한 거는 헌법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정치재판이니까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죠. 구속돼 있는데 탄핵 기각이 쉽지 않거든요. 위축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두 번째, 법리적으로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는 세 가지 면에서 큰 영향을 준다. 하나가 바로 적법 절차를 강조한 거. 두 번째는 증거 능력이 엄격하게 해소한 거. 세 번째는 오히려 대통령의 그 수사 거부를 정당화시켜주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몰아가는 이런 게 좌파들의 공작을 분시할 수 있는 거. 이런 데 그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월요일 재판에 대통령 준비 절차가 안 나가지만 이 사건은 저는 아무리 봐도 공소 기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이 지기현 판사 참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법치를 살리는 이런 데 그 큰 위대한 판결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형사 관행도 지기현 판사 판결처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항상 이 피고인의 인권이 최후의 가장 최고의 사법 이념이다. 이런 식으로 그 기존의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되고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저는 기각된다 보지만 기각된다면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우리 그 형사 사법 관행이 이런 데 그 용기 있는 원칙 판사들에 의해서 조금씩 기존의 그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잡혀가는, 이게 바로 그 법치가 성숙해지는 이런 데 그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